내시경 기구 관리에 대해서 성균관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근현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근현 교수님은 작년에도 여기 순천만 세미나에 참석을 와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요.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아마 성균관의대 쭉 계셔서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아마 이분은 이 내시경 교육을 어떻게 한가 하고 보고하고 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의 최첨단을 걷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배우고 시행하고 하는데 아마 도움을 다 받았고 실질적이 아니지만 교육 자료나 뭘로 전달 하고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아마 그러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내시경을 잘 하려면은 기구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아마 그게 효율성 가장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시경 기구 관리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은 내시경 기구 관리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1, 2차 병원이나 작은 병원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 얘기가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을까봐 걱정인데요. 여하튼 준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은 매우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 내시경 검사는 너무 저가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검사가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하여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보존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내시경 수가는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내시경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껴서 조심히 써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도 전공의 펠로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자기 집에 있는 차에 기스 하나만 나면은 그렇게 난리인데요. 병원에 있는 내시경은 좀 마구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고장이 훨씬 덜 나지 않을까. 내시경 수리비는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이유가 왜 그렇게 비쌀까? 이겁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에 잠깐 찌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이 내 차를 찌그러뜨리면은 보통 문짝을 바꿉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로 좀 찌그러지면은요, 공장에 가서 뚝뚝뚝 두드려서 대충 고쳐서 쓰거든요. 즉, 부분적으로 고쳐서 사용할 건가, 문짝을 완전히 바꿀 건가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리를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부분 수리해서 고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 의료 의공실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은퇴하신 시니어 이제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몇 년간 내시경을 쭉 수리해 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몇 개월씩 외국 연수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내시경 수리 기술을 배웠는데요. 젊은 직원 어느 누구도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해 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내시경 회사조차도 내시경 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문짝을 바꿀 수 있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문짝을 바꿀 수 있는 직원들만 많지 내시경 회사조차도 그 세밀한 걸 고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죠. 스카웃을 하고 싶어도 스카웃할 직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조금만 고장나도 여차하면 문짝을 바꾸는 몇백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내시경계 내시경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 내시경을 잘 관리할 건가 이거를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을
그만큼 잘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외국 회사도 보면은요, 내시경 수리를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여러 회사를 통해서 내시경 부품들을 파는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은 내시경 부품을 사가지고 내시경을 자체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에서 내시경 수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회사들의 규모가 작고 회사들의 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입증되어 있지 않아서 큰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그쪽으로 맡기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국내에서도 내시경을 부분 수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여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는 부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은 크게 조작부, 삽입부, 연결부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조작부하고 삽입부, 특히 삽입부 말단에서 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삽입부 말단은 렌즈가 2개가 있고요. 당연히 렌즈가 빛이 나오는 헤드라이트가 2개가 있고 렌즈가 하나가 있고 바이옵스 채널, 노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전체 9m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에 고장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살짝 보여드리면 어느 부위가 많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특히 내시경 말단 부분이 강조해서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인데요. 내시경이 어디에 많이 고장나는가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 중해 메디칼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는데 그때는 경수리하고 중수리를 나눠놨는데요. 경수리는 보면 앵글이 늘어남, 러버, 1번, 4번 스위치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수리로 돼 있고요. 이 앵글이 늘어남 이거는 오래 쓰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되는 거고 조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수리로서는 이게 가장 흔하고요. 중수리로서는 석션 튜브가 문제가 생겼다. 제일 흔했습니다. 밴딩 튜브는 삽입부 말단이죠. 석션 튜브가 망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석션 튜브가 샜다는 뜻입니다. 리크가 생기는 거고요. 누수가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내시경 내부가 물에 젖고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수리가 됩니다. 몇백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QI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디가 좀 약간 다른 체계지만 어디가 고장이 잘 났는지 나름대로 보았을 때 영상하고 관련된 부분, 누수, 조작부 손상, 스위치 고장 이 4가지가 전체 고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QI 활동을 하면서 저 4가지를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작부 손상이나 스위치 고장은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트레이닝 하스피탈이다 보니까 내시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조작부나 버튼을 좀 무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여러 원장님들, 익숙하신 원장님들은 이 부분은 고장이 훨씬 덜 날 겁니다. 내시경 고장의 단계 분류를 아산병원에서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은 경한 고장부터 중한 고장까지 여러 가지 고장이 있고 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매우 많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언제나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사용 중, 리프로세싱, 보관 할 때 모두 다 이제 어디나 다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시작부터 끝까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내시경 고장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자 병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지 고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 포인트 한두 개 이제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취약한 부분은 말단과 튜브. 튜브가 내시경 내에는 바이옵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채널 내에 튜브가 있고요. 내시경이 꺾이면 튜브가 이렇게 꺾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튜브가 꺾이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꺾인 튜브를 통하여 바이옵시
포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튜브에 구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꺾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따라서 항상 크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내시경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시행하던 의사가 이 부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요. 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 내시경은 갈수록 플렉서블해지긴 하지만 통상 회사에서 나오기로는 이 정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시경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바이옵시나 니들입니다. 내시경 카디아의 병소가 있을 때 내시경을 꺾어서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바로 바이옵시 포셉을 밀어넣게 되면 바이옵시 포셉이 내시경 꺾인 부분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니들이 가면 훨씬 더 손상이 많겠지만 바이옵시 포셉도 반복해서 가다 보면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누수로 연결되고 누수로 연결되면 중수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카디아 병소를 보았다 하더라도 바이옵시 포셉을 넣을 때는 바이옵시 포셉을 끝까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시경 끝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누수가 지속되면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내시경 검사 때마다 한 환자 때마다 사실은 리크 테스트 해주는 게 맞거든요. 리크 테스트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해보았더니 그 리크라는 게 워낙 경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를 넣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시경 자체를 물에 넣는다 하더라도 잠깐 넣으면은요 물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크 테스트는 최소한 30초를 해야 된다. 30초. 그래서 30초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물에 담그고 공기를 넣으면서 30초를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리크가 발견되면 초기에는 금방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열어서 금방 닦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간단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크 테스트 꼭 하시도록 제가 권유합니다. 두 번째 삽입부 말단인데요. 삽입부 말단에는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요. 말단부 세척과 소독은 매우 중요해서 신문에서 어느 내시경이 이렇게 더럽더라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썼던 내시경 중에서도 이렇게 망가진 내시경이 있습니다. 끝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솔이 아니고 딱딱한 걸로 휙 닦다 보니까 렌즈가 다 기스가 나는 경우고 내시경을 움직이다가 세게 부닥쳐서 내시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내시경이지만 버린 내시경 끝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양쪽에 렌즈가 있고 헤드레이트가 있고 여기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다 크랙이 가 있더라고요. 바깥으로부터 작은 금이 간 겁니다. 검사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 옆을 쳐가지고 크랙이 가는 거거든요. 내시경이 오래되면 갈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렌즈에 크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닥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단 부분 중에 또 이제 손상이 잘 되는 게 노즐입니다. 노즐은 원래 렌즈를 이렇게 닦아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노즐은 이제 내시경을 닦다가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잘못 나가는 노즐들도 간혹 있거든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끝은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살 하시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줘야 되고요. 밴딩 섹션은 거의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렵습니다. 내시경 그 밴딩 섹션은요, 밴딩 섹션은 이렇게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은 이런 부드러운 망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제 커버가 되어 있겠는데 커버가 찢겨지는 수도 있고요. 이 망이 오래되면 손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손상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드럽게 쓰더라도 오래 쓰면 생길 수 있는 이제 마모, 손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찢어졌을 때 빨리 고쳐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끝부분, 이 표면이 벗겨진 데가 없는지 찢어진 데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취약 포인트는 케이블. 내시경 오래 쓰면은 앵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앵글은 한 180도 내지는 210도 정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시경 회사 카탈로그 보면 전부 한쪽 방향은 210도, 한쪽 방향은 뭐 120도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오래 쓰다 보면 이 가느다란 내시경 끝에 안쪽에 여러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요.
이거 늘어나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시경에 잠금, 여기 잠금이 있잖아요. 잠금 장치를 잠궈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딱 줬는데 잠금 장치가 잠궈져 있는데 검사할 때 막 돌리면요, 놀리면 바로 늘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잠금 장치를 꼭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살짝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잠금 장치를 잘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앵글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내시경이 점점점 발전할수록 앵글이 점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내시경을 치료용 내시경은 뭐 워터젯이 있거나 뭐 몇 가지 구멍이 더 있는 것들은 앵글이 아무래도 샤프하게 안 나옵니다. 치료 내시경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워터젯 내시경으로 ESD를 해야 되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와서 곤란하다. 그러면 잠깐 워터젯 기능이 없는 그 전 버전의 내시경을 사용하면 오히려 각도가 잘 나와서 치료 내시경을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앵글 부분 잘 관리하는 게 치료 내시경 부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연결부 손상은 이렇게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내시경 손잡이의 부트하고 삽입부 연결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손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건 검사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자꾸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내시경 끝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크고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검사하는 습관을 배워야 되고요. 이거는 맨 처음 배울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검사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검사하는 습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각도를 많이 쓰지 않고 하게 돼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사는 꼭 서서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을 몸체에 연결할 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가끔 끊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개 빠졌을 때는 문제 없는 수가 있지만 운이 좋으면 이게 빠지면 나중에 이제 화질이 연결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직원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 렌즈 장착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들어갈 때 맞추는 부분을 딱 맞추고 휙 돌려서 따까닥 소리가 나는 이 상태를 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오래 한다고 익숙하다고 대충 집어넣어서 돌려버리면 안에 있는 그 가느다란 전선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튼과 밸브는 최근 나온 내시경은 조금 개선되었지만요. 과거의 내시경은 내시경 밸브 버튼 끝에 버튼을 고무가 덮고 있는 그런 내시경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거를 업다운으로 조심조심 오래되면 노후돼서 찢어지는 수도 있지만 무리해서 당기면은 이 자체가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밸브에 있는 껍질이 무리가 가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찢어짐은 누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최근 내시경 오늘 전시된 거 봤더니 이 커버가 거의 없는 버튼으로 이제 만든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는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내시경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버로 덮여진 그 버튼에 그 비닐로 사이는 언제든지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냐? 결국 버튼을 업다운을 정확하게 누르는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 손에 비해서 내시경은 좀 크기 때문에 자꾸 비트는 경우가 있는데 비트지 않고 항상 업다운을 누르도록 그래서 왼손으로 자꾸 검사하다가 어떤 버튼은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눌러주는 게 좋지 무리해서 버튼을 누르다 보면 오블릭하게 누르게 되고 이런 버튼도 망가지고 내시경이 찢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버튼이 망가지면 이렇게 버튼을 꺼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는 녀석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버튼이 비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을 잡을 때 이게 이제 2핸드 메소드, 3핸드 메소드인데요. 2핑거 메소드, 3핑거 메소드인데 이렇게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서 이쪽 근육이 당겨서 나중에 내시경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경 가르칠 때 이 3핑거 메소드를 잡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안정감 있게 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버튼을 누를 때 두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한 손가락으로 자꾸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블릭하게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핑거 사용할 때는 특히 오블릭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표면인데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닦을 때 그렇거나 환자가 꽉 물어서 검사 중에 생기는 표면 손상이거든요. 이거는 뭐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의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손상은 올 수 있는 거고요. 검사 전, 검사 도중, 검사 후에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검사를 하면서 매번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침에 처음 시작했을 때, 내시경을 바꿨을 때는 꼭 부분 테스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장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적절해야 됩니다. 내시경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램프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접촉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공기 주입이 안 된다. 갑자기 공기 주입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일 흔한 거는 버튼을 올바르게 꽂지 않아서 그런 거고, 두 번째 흔한 거는 이 뚜껑을 정확하게 잘 잠그지 않아서 공기가 새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흔한 이유를 알고 있다가 혹시 안 들어가면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요. 석션은 안 되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석션통이 꽉 찬 겁니다. 석션통이 꽉 차게 넘치는 경우가 있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꽉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내시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안 다음에 어디가 안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사들, 세명실 직원들 모두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최근 QI 활동했던 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새 내시경만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도 뭐 어떤 내시경만 쓰고 어떤 내시경 안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내시경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은 특정 내시경에 집중된 남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개가 있을 때 한 대가 좀 망가졌으면 그거 안 쓰고 나머지만 쓰면 나머지도 또 망가져서 결국은 나중에 다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쓰고 하나 안 쓰는 경우는 그 안 쓰는 내시경을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놔두고 그렇게 안 쓰면 곤란하거든요. 여러 원장님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원장님들이 좀 불편하다는 내시경 안 쓰고 좋은 것만 계속 쓰거든요. 그거 곤란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시경 제조사에서는 상부 내시경은 하루에 5번, 하루 내시경은 하루에 3번 정도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해봤더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내시경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매일 그냥 꽂아놓은 그 내시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좋지 않겠구나. 골고루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8번인데요. 하루에 8번 사용하는 상부 내시경도 있고, 어떤 내시경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제 사용 횟수를 이제 평균을 이렇게 분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를 이제 많이 줄였는데 그 여러 가지 줄인 과정 중에 교육도 하고 뭐 안 쓰인 거는 왜 안 쓰였는지 확인해서 고장난 거 고쳐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취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요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내시경이 삥 골려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내시경을 아니까 좋은 것만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번호를 붙여서 내시경을 이쪽 내시경부터 순서대로 강제적으로 이거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꼭 이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꼭 이걸 가져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는 내시경이 다 없어지고 하루에 8번 쓰는 내시경도 없어지고요.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편차를 많이 줄어들면 고장률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줄어드는 거하고 고장률이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소한 고장을 미리 발견해서 고치기 때문에 큰 고장이 줄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순환을 골고루 하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원장님들 모르는 사이에 내시경실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가서 살펴보셔가지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시경은 매우 섬세한 기계이므로 고장 원인을 알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자, 이런 점이고요. 내시경 사용 전, 사용 중간, 사용 후 점검을 생활화하고 일찍 발견하여 저렴하게 수리함으로써 환자에게 좋은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합시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시경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강의 듣다 보면 사실 저도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데요. 사실 간혹 제가 내시경에서 와서 하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좀 딜레이를 시켜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쓰는 내시경 290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소독이 덜 끝나면 그런 문제들이 아마 저도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아무래도 내시경에서 가면 제일 좋은 건 제가 쓰게 돼 있으니까 보장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안녕 선생님, 혹시 내시경 고장나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개업가에서? 아까 부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간순간 갑자기 화면이 뭐 이렇게 꺼진다든지 아니면 연결 커넥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간혹 그 옆에 석션이라든지 이런 튜브가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미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외에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아까 그 2002년도에 그때 중예제약에서 일단 했던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도 이렇게 좀 늘어난 경우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와이어가 끊어진다든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하면서 점점 파이버가 이제 계속 그 수리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그 유리섬유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 유리섬유가 간혹 이렇게 조금씩 깨지면서 그 영상의 어떤 밝기가 조금씩 어두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다시 교체를 하고 새로 바꿔도 그게 예전만큼 이렇게 빛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램프나 이런 걸 갈아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약간 뭔가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수리하는 분도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도 100% 이걸 다 갈았다고 하는데도 뭐 새 램프에다가 연결했는데도 화질이 조금 영상이 좀 떨어지는 이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근데 좀 난감할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국내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면 모듈로 쭉 바꿔버리고 그렇지 그냥 그 광파이버만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아마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영환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녹화에서 사실은 수리비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올림피스 위에 다른 제가 그 내시경 기계 가격하고 어디가 제일 비싸게 싸게 뭐 이런 걸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는 올림푸스밖에 안 쓰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저희 병원에 사실 여기 회사 쪽에는 좀 비밀이긴 한데 지금은 다 알아서 상관은 없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 예전 원장님이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원장님이 내시경 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의공기술실 직원 한 명을 이제 파견시켜서 외국에는 내시경 수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3개월짜리 코스로요. 학교에 보내서 내시경 수리를 배워갖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병원 자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안 하다가 그걸 하게 되니까 내시경 그 올림푸스 그 회사로 이제 보내야 되는 내시경 숫자가 20%가 되더라고요. 80%는 가벼운 고장은 자체에서 고치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내부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좋은 점은 이제 싸다는 점도 좋은 점이지만 다 고치지 않고 부분부분 고치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내시경 턴오버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펜탁스나 홀진원하고 올림푸스와 스포츠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현재는 대리점 체제를 가지고 있고 AS 계약이 있어서 아마 그게 조금은 어려운데 아마 이 부품 공급만 원활하면은 아마 그 수리업체가 등장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내시경 많이 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소독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소독제 중에서 부식성이 굉장히 강력한 것들은 그 채널 안에는 마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새 나온 소독제는 아마 그게 이제 그 수카로 매겨서 나와서 부식성 정제를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사실 저는 이제 모르고 벙커를 많이 썼는데 그게 굉장히 부식성이 강해서 내시경을 많이 마모시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 쓰는 파라사이트나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거보다 훨씬 더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그 내시경을 망가뜨리는 일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고
아마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쓰다 보면은 그 바이오시 할 때 바디에 그 레스 커비치 할 때 J턴 하거나 U턴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망가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과도한 프렉션 하니까 와이어가 끊어지고, 두 번째는 이 바이오시를 스트릿하고 펴놓고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바이오시 포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앵글을 힘을 준 상태에서 주니까 자꾸 이 채널 안에 망가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익이 생긴 주 원인 아닌가. 아마 제 경험에서는 하는 일반적인 그 원장님들도 대부분 원인들이 아마 그거 아닌가 하고, 코너스콥이 잘 될 때는 상관없는데 안 되면 굉장히 업셋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과격한 그 프렉션을 걸고 앵귤레이션을 거니까 그때 와이어가 많이 하는데요. 아마 와이어가 끊어졌을 때 수리는 굉장히 쉬운데 어쩐가요? 혹시 조승용 원장님 혹시 그 경험이 있습니까? 코너스콥 와이어 끊어졌을 때. 저는 그 전에는 K 사크가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는 이렇게 부분 잘 수리를 해줬는데 저렴하게 L 사크시 좋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그러면은 좀 고쳐주라 하니까 통째로 아까 그 문자에 기스가 나는데 통으로 갈아야 된다 해서 통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아까 우리 박연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마 이걸 좀 전체 리싱 학회에서 밴디 잘 늘어나는 거 끊어지면서 어쩔 수 바꿔야 되지만 늘어나는 문제는 근데 좀 저렴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실까 지면서 학교에서 좀 올림푸스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네, 학교 차원에서도 회사 쪽에 그런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게 가장 회사에서 작은 많습니다. 벤처기업 하나 만들어서 수리 전문으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멀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